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고인 흉복이 저만 이상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가족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네요. 영상을 찍으면서도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이게 과연 제가 밖으로 꺼내도 되는 이야기인가?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수없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혼자 속으로만 사귀기엔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는 3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어머니는 지금 80대 초반이시고 저희 형제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고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옛날 시골 아버지들이 흔히 그랬듯이 가정에 그리 충실한 분은 아니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제게는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 게 옳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애들은 많은데 아버지는 주색잡기까진 아니었지만 젊어서 병을 앓으셔서 건강도 그리 좋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다들 그러시듯 막걸리를 즐기셨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처럼 열심히 일하시거나 가족을 잘 돌봐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녀였습니다. 그 시절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 장녀로 산다는 것. 지금 생각해도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은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동생들 돌보고 집안일 돕고 제 나이에 해야 할 것보다 훨씬 많은 걸 해야 했죠. 아버지는 술뿐만 아니라 담배도 많이 피우셨어요. 하루에 몇 갑씩 피우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담배 때문이었는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겨우 종합 검진을 받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때는 이미 여기저기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이미 집을 나가 살고 있었고 무지하기도 했고 아버지는 늘 감기를 심하게 달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기침을 하시거나 몸이 안 좋아 보여도 또 감기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원래 가정에 소홀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한 이불 속에서 주무시던 어머니조차도 아버지가 밤에 신음하시고 살이 점점 빠져서 허벅지가 앙상해지는데도 별로 개의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깝지만 그때 우리 가족은 그런 관계였어요. 가난보다 더 힘들었던 것. 아무튼 저희는, 특히 어머니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도 힘들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힘들었던 건 가난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성향이었습니다. 살갑지 않고 가정에 무관심하고 어머니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는요.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머니도 성격이 강하신 편이셨어요.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지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더 격렬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고 세월이 흘러 저희 형제들이 하나둘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생기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됐죠.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고 지내왔어요. 가끔 명절에 모이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주제는 피해가는 느낌이었달까요?
그게 어쩌면 우리 가족의 암묵적인 합의였던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기억은 굳이 꺼내지 말자. 뭐 그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였을까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명절에 모이기만 하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흠잡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엔 한두 마디 하시는 거였어요. 너희 아버지가 말이야. 하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두 마디가 아니라 계속 명절 내내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가정에 소홀했는지, 얼마나 어머니를 힘들게 했는지, 그런 이야기만요. 여기서 제가 특히 불편했던 건 사위들과 며느리들이 그 자리에 다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 사위들과 며느리들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5년이 됐는데 결혼한 지는 길어야 20년 남짓이니까요. 그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사진으로도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보는, 아니 본 적도 없는 시아버지나 장인어른에 대해서, 그것도 돌아가신 지 35년이나 된 분에 대해서 온갖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동생들까지 합세하다. 아버지가 일하면서 윽박질렀다.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그랬다. 술 먹고 들어와서는 행패를 부렸다.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처음엔 저희 형제들이 듣고만 있었어요.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동생들까지 거기에 합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나도 기억나. 그때 아버지가, 그때 정말 무서웠어. 동생들이 자기들 기억을 하나씩 보태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아버지에 대해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다는 것,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정도는 얘기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댁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거든요. 우리 시댁도 소위 말하는 훌륭한 집안은 아닙니다. 나름의 문제들이 있죠. 어느 집이 완벽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친정 식구들 앞에서 시댁 흠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머니와 동생들이 하는 건 정반대예요. 다 모인 자리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희 형제만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아버지 흉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처음엔 참았어요. 한두 번은 어머니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어머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한을 풀고 싶으신 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마다 가족이 모일 때마다 반복되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께 따졌습니다. 결국 어떤 명절이었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막 뭐라고 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사위들이랑 며느리들도 다 있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그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세요? 이건 엄마 얼굴에 침 뱉기예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역시나 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가 겪은 일인데 얘기도 못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얘기도 못하냐고. 한풀이 하듯이 더 격하게 내뱉으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날 힘들게 했는데 그걸 왜 말 못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신 건 맞아요. 저도 다 알아요. 옆에서 봤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지 35년이나 된 분을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형, 너도 기억나지? 그때 아버지가. 맞아. 그때 정말 심했어. 나이도 어렸었는데 없는 얘기를 지어내기도 하고 부풀리기도 하더라고요. 정확한 기억이 아닌데도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도 아닌데 거기에 안 좋은 살을 더 붙여서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아버지가 그때 화내셨잖아. 정도의 기억이 아버지가 그때 막 고함을 지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셨어가 되고 또 다음번엔 더 과장되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너무 불편해. 특히 사위들이나 며느리들 앞에서는. 그랬더니 이번엔 동생들이 대답하더라고요. 왜? 추억인데 뭐 어때? 우리 얘기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듣기 불편하고 민망하니까 우리 형제들만 있을 때 하자. 제발. 그랬더니 싫대요. 추억 얘기하는 건데 왜 숨어서 해? 싫으면 너나 방에 들어가 있어. 알아서 해. 네. 이게 제 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웃긴 건 말이죠. 그 추억 얘기라는 게 5분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시간을 재본 건 아니지만 5분은 절대 안 돼요. 시작은 아버지 흉으로 시작해서 아버지 흉으로 끝납니다. 다른 어린 시절 이야기는 거의 안 해요. 재미있었던 일, 신기했던 일, 동네에서 있었던 일.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오직 아버지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얼마나 가족을 힘들게 했는지 그 이야기만 합니다. 그걸 추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입니다. 함께 보낸 세월이 얼마예요? 형제들끼리 얘기해도 다 못할 추억이 있을 텐데. 여태까지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살았는데 왜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아버지 흉을 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렇게 집요하게 명절 때마다요. 진짜 추억을 나누고 싶다면 우리가 함께 놀았던 이야기, 학교 다닐 때 이야기, 동네에서 뛰어놀던 이야기, 그런 걸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꼭 아버지 흉을 봐야만 추억이 되는 건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위들도 며느리들도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직접 겪었던 일들이 있다면, 그래서 다 같이 그때 참 힘들었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35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계속 이렇게 흉보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에요.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죠. 솔직히 말하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돌아가신 분을 그것도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계속 흉보는 게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분들은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 집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겠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 형제들은요? 그런 아버지의 자식인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잘못된 걸까요?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시대가 변해서 요즘은 이런 것도 자연스러운 건가요? 어머니와 동생들 말처럼 그냥 추억을 나누는 건데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형식적이고 고지식한 걸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이 생각이 자꾸 나요. 다음 명절이 다가오면 벌써부터 가기 싫어지고요. 가족들을 만나는 게 즐거워야 하는데 이제는 부담스럽고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와 동생들을 설득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마음을 바꿔먹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저를 비판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알고 싶거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